반갑습니다. 상처와 결핍, 꿈으로 연결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진행하게 된 엉뚱새 스쿨 앤 상담소의 정유희 대표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과 또 가치 있는 달란트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교육 문화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남편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꿈을 찾고 또 상담해주는 그런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요, 엉뚱한 새댁 부부의 꿈 프로젝트 세계 일주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름이 뭔가 조금 특이하시지 않나요? 네, 여기서 엉뚱한 새댁이라는 것은 특별하고 독특한 것,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는 저의 별명입니다. 거기에 이제 남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부부라는 단어를 넣었고요. 꿈 프로젝트라는 단어는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치 있는 꿈과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하는 진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는 사진을 보시면요, 어릴 때 모습입니다. 사진을 찍는데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어요. 지금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때 저는요, 부끄러움이 되게 많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노래도 잘하고 아니면 춤을 잘 추거나 아니면 수학을 잘하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잘하거나 뭔가 잘하는 게 한 가지씩은 다 있는 것 같았어요. 뭐 하물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나. 근데 저는 잘하는 게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어려울 때 이해가 잘 안 될 때 저는 멍 때리고 있기보다는 수학 선생님 어떻게 생겼지? 하고 노트 한 켠에 선생님의 헤어스타일과 의상을 스케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성적이었던 저의 성격을 친구들한테 뭐 이거 봐봐 어떻지 저떻지 하고 보여주는 말은 잘 못하는데 제가 낙서했던 이 그림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니까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 정말 닮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았고 재미있었고 하는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게 머릿속에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냥 미술학원 보내주세요 라고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어린애처럼 저 나름대로는 진짜 딱 하루만 이 그림을 제대로 배우고 죽어도 되니까, 천국 가도 되니까 딱 하루만 학원에 보내달라고, 그림 공부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가 하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학원비와 필요한 재료 너의 용돈으로 다 충당해라. 근데 저는요, 그게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을 미리 알았나 봅니다. 유치원 때부터 명절 때 받았던 용돈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둬서 제가 통장에 돈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겠다고 하고 제가 학원비를 끊고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도전했던 한 가지의 사례를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꿈을 발견하기 전에는 딱딱하게 삶의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꿈을 발견하고 그림을 그리니까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성격도 조금 활발해지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저의 사고밖에 못했거든요.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다른 교우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다른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의 성격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활발해지고 더 한번 도전해보고 극복해보고 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과 저희 주일학교 저희 반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뭐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속상했을 뿐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춘기 때 했던 고민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민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퇴근 후에 이 친구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동생을 돕기 위해서 상담과 멘토링과 코칭 등 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면서 동생을 상담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꿈이 없다고 했던 이 친구들이 꿈을 찾아가고 자신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했던 친구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도전해 나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가 꿈을 찾고 발견하고 나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겪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뭐 교회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저희 집으로도 데리고 오면서 선생님, 언니, 제 친구들도 꿈이 없대요. 상담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산에 사는데요. 부산에 있는 친구들만 꿈 때문에 자기 재능 때문에 고민을 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모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첫 여름 휴가 때 배낭을 메고 기차를 타고 여러 지역,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길에서 노방전도 하듯이요 꿈을 물어봤습니다. 꿈이 뭐예요? 힘들진 않으세요? 부모님이 뭐라 하시진 않으세요? 열심히 안 한다고? 자, 열심히 하려면 어떤 꿈을 만들어야 될까요? 길에서 이렇게 꿈을 상담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아이고 공부한다고 힘들지 라고 응원해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려고 갔던 여행이었는데요. 제가 샘플로 준비해간 저희 꿈 리스트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했을 때 이 친구들로 인해서 이런 대답이 왔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전도사님이세요? 선교사님 아니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티를 안 내고 있었거든요. 배낭 메고 모자 쓰고 이렇게 티를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하고 제가 일부러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여기 꿈 리스트 중에 매년 성경 일독하기도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있네요. 나도 사실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앞으로도 교회를 가고 싶다, 기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교회를 안 간 지가 오래돼서 혼자 교회를 가려니까 좀 막막해요.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뭐 마리아도 있고 많은데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꿈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상담했던 그 시간들이 어느덧 고민 상담, 신앙 상담으로 넘어가서 이 친구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역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박 4일 동안 진행했던 이 꿈 프로젝트 전국 여행을 저는 딱 한 번만 하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좀 고생스럽습니다. 길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게. 하지만 이게 전도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나 교회 갈래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전에 이런 경험과 예전에 아팠던 이 마음들을 통해서 오늘날 제가 이런 똑같은 아픔들과 청소년기에 겪고 있는 진로 때문에 겪고 있는 이 친구들의 그런 상한 마음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이 친구들을 위로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거기서만 그쳐도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너가 이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이 친구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더 끌어올 수 있어. 너는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돼.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여행이 2013년 8월 달에 시작했던 여행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진행해 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결핍된 부분, 상처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가졌던 낮은 자존감,
낮은 자신감들이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너는 특별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알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수고하고 있지 하고 응원해주고, 또 제가 카톡이나 또 이런 SNS로 연락을 하면서 요즘 잘 지내고 있어? 힘들진 않니? 하고 연락해주는 그런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이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친구들 교회를 아직 나가지 않는 친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제가 요즘에 언니가 이게 고민이야 기도해줘 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네 오늘 기도할게요 라고 대답이 오고요. 이 친구들 고민이 있을 때 언니 그때 정했던 꿈 도전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혹은 이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또 특별히 또 대학교에 다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는요, 그냥 한국에서 대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취업도 잘 안 되고 되게 졸업을 하려고 해도 학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근데 이런 한계점들을 한번 극복해서 한 걸음 나아가서 유학이나 교환학생,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라는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도전을 한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한 걸음 내딛고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 오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학교를 다시 가려니 제가 눈이 이렇게 높아져 있어가지고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요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제가 좀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고민이 뭔지 감은 잡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해줄 말이 없어요. 거기 이거 무슨 나라인지 어떻게 사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가 나가야 하나? 저 친구들 했던 저런 워킹홀리데이라든지 유학의 어떤 경험들을 잠깐이라도 해봐야 앞으로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제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성격이 아직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안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신혼부부니까 이제 아기 놓고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두 번째는 비용이 없어요. 그렇게 가려면 비행기 티켓과 비자를 끊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용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워킹 홀리데이를 비자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남편이 나이가 걸려서 못 가네요. 남편 못 가면 저 혼자 못 가죠. 그러니까 못 가겠어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제가 이제 갑자기 안 하던 살림을 사니까요, 근육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데 하나님, 병원 다녀도 낫지 않는데 이게 외국 가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갈 텐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못 가겠죠? 그러니까 가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제 생각과 그런 예상의 그런 문제점들을 더 뛰어넘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못 가겠다고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줄게, 이거를 문제를 채워줄게, 어깨 아픈 거 나을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 하고 이 모든 것들로 가지 않을 이유를 말했더니 갈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응답으로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이거 절대 안 채워주시면 안 갈 거예요 했더니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을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럼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 하고 비행기를 타고 제일 첫나라 호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조금 못 씻어가지고 머리도 떡도 지고 되게 밥도 한 끼 두 끼 굶어가지고 깨질질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날씨도 계속 나라별로 이동할 때마다 더웠다가 추웠다가 건조했다가 뭐 비가 많이 왔다가 이렇게 바뀌니까 체력도 건강도 많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고 손잡아 주시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여행하면서 비행기를 놓치기도 하고요, 기차를 놓치거나 그렇게 되면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숙을 합니다. 네, 위험해요. 외국에서 노숙을 하면.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뭐 노숙 정도는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리아 난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는 시리아 난민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차를 내렸는데 까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난민인지 몰랐는데 그 사람들과 같은 기차를 타고 왔고 그 사람들과 같은 동네에서 계속 한 달 동안 지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위험한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저희 여행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남편의 이 맹장을 갑자기 이렇게 염증을 나게 하셔가지고 수술을 받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공항 중간에서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오게 하면서 저희의 이 세계 여행, 꿈 상당 여행이 한국편으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도와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맹장이 이렇게 터지기 일부 직전인 상태였을 때도 조금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도와주시려고, 함께 한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수술 받으면 낫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아, 감사하다, 이 정도라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처와 결핍된 부분에서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여행을 하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꿈이 뭐예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고 외국 분들과도 이렇게 사진처럼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격려를 하면서 좋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되면 우리 집에 놀러와 하고 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고,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앞전에 제가 엉뚱새 스쿨 앤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상담소와 이런 스쿨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발견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교육문화기획사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혼자서도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겪어보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가 옆에서 지금 내가 이 고민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올바른 방향인지, 이게 단순히 흥미로만 그칠 것인지 재능으로 이어나갈 것인지, 그런 고민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먼저 앞선 선배, 언니의 입장에서 그래, 너가 이거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응원해 줄게.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할 때 내가 1년, 2년 더 살아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면 너의 인생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계 여러 나라, 또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재능과 달란트들을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온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양한 꿈의 사례들을 접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안다면 이 친구들의 꿈이 한 가지의 길, 혹은 좁은 길로만 사고를 좁게만 생각하고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글로벌하게, 세계관을 더 넓게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또 한 가지 더는요, 한국에 많은 진로교육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이 친구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연결시켜 주고 싶은 저의 개인적인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친구들, 상담했던 친구들, 교육했던 친구들의 꿈이 자기의 재능을 살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소와 스쿨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어떤 일들이 진행하게 될지 기대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생각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연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또 특별히 몇몇 분들께서 질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Q&A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네요. 긴 시간 여행하신 동안 경비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국내에서 1년 동안 진행하고 두 번째 2년째 되는 해에 호주로 저희가 떠나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못 가겠어요 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되지 않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남편의 비자가 생일 한 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서류를 냈고 이렇게 받게 되어서 저희가 워킹홀리 비자로 이제 호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비자는 저희가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편과 함께 야간에 청소 일을 하면서 경비를 모았습니다. 자, 한 개는 돈을 벌면서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도는 물론 했습니다. 하나님, 좀 다음에 또 이 여행이 계속 이어가고 이 여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한 기업의 대표님께서 저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이분은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 일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고 저희에게 큰 이제 후원금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후원금을 받았지만 세계 여행을 하는데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아마 오신 분들 다 잘 아시는 방법이실 것 같아요. 아껴야 잘 삽니다. 무조건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끼고 저축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행자 숙소에서 1인 독실 이런 좋은 호텔에 가지 않고 허름하지만 여러 명, 6명, 8명 같이 남녀 혼숙하는 그런 숙소를 머무르면서 빨래도 손으로 다 하고 밥도 되도록이면 식당 안 가고 해 먹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분들이 일주일 동안 쓸 돈을 저희는 한 달, 두 달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끼면서 다닌 것도 아마 이 긴 여행 동안 이 큰 경비들을 해결하는 노하우와 방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에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아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엄마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는 청소년기 혹은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먼저 상담을 요청하기보다는 이제 부모님께서 딸과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저에게 먼저 이렇게 연락 오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 경우에서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 학생의 고민이 다를 것이고 부모님의 또 생각하는 기대치가 다를 것 같아서 답변을 명확하게는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기대치가 많이 높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내 아이, 내 자녀에게는 더 잘했으면 좋겠고, 얘는 어릴 때 잘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데 왜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질까요? 하고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녀와 부모님 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생각 차이, 세대 차이,
그리고 관심사의 차이, 이런 모든 차이가 생기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들이 장래의 희망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없고 재능이 없다고 부모님께 말은 했지만, 제가 상담을 여러 친구들 상담했을 때의 경우를 빗대서 본다면 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이 친구는 이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의 기대치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반대할 거다,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싫어해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냥 말싸움 하기 싫으니까 나 없어요, 그냥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자녀와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실 때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고 마음을 조금 쪼우지 마시고 조금 풀어주시고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너 솔직하게 말해서 뭐 하고 싶어? 엄마가 오늘은 들어주고 싶어. 너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옛날부터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생각해봐도 되니까 너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었던 거 성적과 상관없이 한번 이야기해볼래? 하고 마음을 좀 툭 터놓고요, 자리를 좀 편하게 해주고 자녀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화를 할 때요, 편한 분위기에 뭐 다가 준비해놓고 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막 머릿속으로 얘를 어떻게 내 마음으로 끌어갈지 욕심을 가지시지 말고 느긋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 안 가지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이다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신다면 언젠가는 자녀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조금 더 솔직하게 더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더 두텁게 형성된다면 자녀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흥미로운 일들을 아마 부모님께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상처와 결핍, 꿈으로 연결하기라는 주제로 저의 이야기와 저희 부부가 진행했던 꿈 프로젝트 상담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상처와 결핍, 아픔과 힘듦이 존재할 텐데 이 부분들로 계속 마음에 상처가 나고 딱지가 나고 쓰라리 상태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상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상처를 주셨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아픔을 주셨을 텐데 하필이면 이 아픔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 아픔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또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로서 옆에서 같이 함께하라고 이런 아픔을 저희에게 먼저 겪게 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에게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또 상처와 결핍까지도 모두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처와 결핍, 꿈으로 연결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고 온 건요, 작은 사랑조차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누군가의 기대와 이런 것들에 대한 무거운 짐들 때문에 점점 자존심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빵을 하나 건네는 것보다 사랑과 관심,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